고비용 구조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럼 이제 2014년에 이제 세대수 증가하고 수직 증축이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식으로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을 해서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내는 비용을 좀 절감하자라는 이제 제도 개선이 됐거든요. 그 전에보다는 사업하는 환경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것이 이제 허용 연한을 좀 더 이제 주민들이 이제 특히 좀 젊은 층에서 이제 빨리 판단한 것 같아요. 내 집이 20년 됐는데 불편한 건 이제 시작이 됐죠. 재건축을 하려면은 법적으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최소 20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40년은 돼야지 그래도 재건축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재건축이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성능 개선이 좀 더 우월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20년을 기다리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맞냐라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뭐 지금 리모델링은 당장 할 수 있고 성능도 재건축보다 못하지만 성능 개선도 상당히 잘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수도권 쪽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부산 쪽, 대구 쪽, 광주 쪽도 조금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물리적으로는 그게 맞지는 않는데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왜 물리적으로 맞지 않냐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5개 등급이에요. A, B, C, D, E. A, B, C 등급은 리모델링을 밖에 못하고요. D는 재건축밖에 못합니다. 동시에 비교하는 게 사실 조금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점도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지나면 할 수가 있고 재건축은 30년 지나서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재건축이 좀 많이 규제가 많으면은 상대적인 심리는 그럼 리모델링 쪽으로 해볼까 하는 이제 심리적인 이동은 있지만 사실 이제 리모델링을 정부에서 이제 권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분산에 있습니다. 신도시는 한꺼번에 건설이 됐잖아요. 노후화도 한꺼번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 이런 데가 한 25년 됐는데 그대로 나면 재건축이 되면 한꺼번에 또 다 헐고 져야 돼요. 같은 시기에 일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이제 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정부에서 권장했던 건 일기 신도시가 유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니 리모델링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안 하는 단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해서 이제 분산적으로 이제 태어날 땐 같이 태어났지만 관리는 좀 선별해서 하자라는 것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책적인 배려도 했는데 그 리모델링 이제 분산 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진 않았거든요. 이제 25년 되니까 5년만 지나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적 연한은 30년 지나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만 30년 지난 아파트들이 지금 안전진단 통과는 거진 안 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40년 지난 아파트도 C등급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더 기다리는 그런 단지들도 있다고 보면은 15년 동안 이 상태로 살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며 살 거냐, 그건 너무 길다. 뭔가 바꾸자. 젊은 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살만한데 좀 기다려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2014년에) 법이 좀 많이 개정이 된 게 이제 일반 분양을 세대수 15%까지 하는 것이 됐고 수직 증축을 2014년에 이제 허용을 합니다. 15층 이상은 최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계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수직 증축을 허용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검증을 좀 면밀히 해보자. 혹시라도 이게 무리한 수직 증축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일이거든요. 안전성 검토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2차례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허가 시점에 한 번 더 면밀하게 보는 두 번의 안정성 검토를 통해서 수직 증축을 최종 허가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허가난 건 딱 한 건밖에 아직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진행형이고요. 7년, 8년 차거든요. 검토 과정에서
오래 걸려서 좀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수직 증축을 중단하고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수평 증축으로 이제 전환한 단지들도 생겼고, 당초 개정 취지랑은 좀 운영상에 아직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수직 증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별동을 지어서 일반 분양분을 찾아야 되는데,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별동 위치 찾기가 사실 만만한 데가 없어요.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 아주 기본적인 목적인데 거꾸로 주거환경이 또 열악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별동을 짓지 않더라도 이제 내 집을 늘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던 것보다는 볼륨이 커집니다. 뭐 옆으로 늘리든 앞으로 늘려야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전보다는 동들이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공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별동까지 지으면은 사실 단지가 좀 굉장히 열악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위로 이제 증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는 기법으로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워낙 가혹하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실현이 안 돼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뭐 반길만한 일인데, 리모델링답지 않게 탈선 경향하는 단지들도 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철거가 많아지는,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리모델링 기본 취지도 훼손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왜곡되게 진행이 되는데 그냥 완화해 준다는 거, 사실 정책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다고 보거든요.